여의도 정치구단 김재원이 말한다. 김프로의 정치학. 네, 여의도 최고의 전략가 정치구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여의도 정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월간 김프로의 정치학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 잠깐 지금 뉴스타파 시민모 기자랑 이야기 나눴는데 이 참고인 조사 임박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어떻게 보세요? 예. 아니 우리가 한 몇 년 동안 아마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 부임 이후에 현 정부와 그 현 정부의 어떤 위선적인 또는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를 수사하기 시작하면서 들은 내용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나왔거든요. 예. 이 사건이라는 게 결국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견제하고 목을 조이기 위해서 시작한 수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이제 대선 국면에서 현 정권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해온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그냥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 김건희 씨예요. 나머지는 다 조연들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형태로든 수사를 할 것이고 없는 죄라도 뒤집어 씌우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공격의 성격이 강하다. 아니 그게 아니고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목표가 윤석열 공격을 위해서 동원된 이 수사거든요. 그리고 이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자에게 흠집 내고 배우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뭐 형사 책임을 덮어 씌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뭐 없는 죄라도 뒤집어 씌울 거예요. 근데 이제 없는 죄라도 뒤집어 씌우면 그거는 또 국민들의 반발을 받을 거고. 아니 이제 당장 이 권력자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검사들부터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나중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면. 그래요? 근데 이제 논문 표절이랄지 허위 이력이랄지 이런 것들은 좀 팩트가 있는 것들도 있고. 근데 논문 표절 문제도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봤는데요. 그 박사 논문 표절 수준으로 되지 않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학계에서 받아들여지는 그 논문 표절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인용 부분이.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20% 이상 같은 인용 부분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표절이라고 한다면 그 수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논문 표절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제대로 알아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논문 표절의 단서가 된 것, 뭐 유지라는 멤버 유지. 내용을 구글 번역기를 뭐 돌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문을 그냥 유지라고 쓴 이것이 완전히 엉터리다 하면서 이게 박사 논문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박사 논문과 아무 관계없는 별도의 논문이고 박사 논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박사 논문을 내용인데, 제출하기 위해서 사전에 제출하는 사전 제출인데 박사 논문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군요. 경력 위조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력서에 그렇게 세 군데서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한번 그 이력서만 가지고 뭐 교원으로 강사로 채용하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력서에 근거 자료를 붙일 것 아닙니까? 그럼 근거 자료를 확인 안 했을까요?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력서에 쓰다가 뭐 다소 잘못 썼다고 하더라도 근거 자료까지 만약에 위조를 했다면 모를까. 그 근거 자료를 다 확인해서 뭐 강사로 채용하든 뭐 겸임 교원으로 채용하든 그 시간 강사를 쓰든 그렇게 자료를 줬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이력서에 쓴 걸 가지고 경력 위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 사실관계가 좀 확인이 됐느냐에 우려도 있다고 보고요. 협찬금 뇌물이라고 무슨 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사를 한 지가 1년 넘었잖아요. 도이치모터스하고 그것도 관련이 좀 돼 있죠. 협찬. 그래서 협찬금 수사도 이렇게 충직한 검사들이 권력의 그
우호적인 검사들이 지금까지 수사했는데 뭐 아무 이야기가 없거든요. 수사 결과를 빨리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검사들 입장에서는 또 어떨 때는 정권에 충직한 검사였다가 어떨 때는 또 정권을 반대하는 검사였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정권의 그 비리 부정, 권력형 비리 부정이나 특히 뭐 그 원전 수사 같은 거, 즉 그 나름대로 권력자들의 비리를 파헤치는 그런 용기 있는 검사들이 있었고 권력자의 지금 정권 연장 요구에 부응해서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검사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좀 권력자의 비리를 파헤치던 검사들은 다 쫓겨나서 지금 수사를 못하는 자리로 전부 가 있고 이제 정권에 오로지 그 충성하고 있는 맹종하고 있는 검사들로 이 김호수 검찰총장과 그 검사들이 남아서 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수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될 겁니다. 검사들이. 알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이시고 김종인 전 위원장 관련해서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선대위 인선안에 제동을 걸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약간 좀 삐걱거리고 있다는 거는 보이는 거는 같아요. 뭐 모든 것이 순탄하게 다 가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원톱으로 선대위를 지휘하고 또 다른 그 상징적인 인물들이 선거 과정에 참여해서 윤석열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서 일한다면 참 좋은 일이거든요. 실제 역대 선거에서도 한 분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해서 끌고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후보자가 주인공이고 후보자를 돕는 선거대책위원회의 입장에서는 후보자에게 도움되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자가 주인공이고 당연히 후보자가 주인공이고 그것은 뭐 너무나 명백한 이야기고요. 후보자의 마음이 최대한 반영이 되는 그런 선대위 인선이어야 된다. 후보자를 돕는 선대위가 돼야 되죠. 후보자를 돕는 선대위가 돼야 그렇죠. 된다. 당연히 뭐 그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고 그런 과정이라면 저는 김병준 전 위원장이나 김한길 전 대표 그런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선대위라도 꼭 꾸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뭘로 참여를 하게 될까요? 그분들이 만약에 지금 뭐 흘러나오는 이야기로는 이제 국민통합위원회를 후보 직속으로 둔다. 그 말은 그 선대위와 별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데 거기에 김한길 전 대표를 뭐 두겠다. 그렇게 구상이 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김종인 조정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냥 인물만 가져다 놓는다고 통합위원장 앉혀놓는다고 통합이 되냐. 박근혜 때도 통합위원장하고 그 밑에 한강옥이라고 부위원장 시켜서 국민통합이란 게 요만큼이라도 달성된 게 있냐 이러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단 말이죠. 아니 근데 이제 그 상징적인 인물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현재 우리 당의 당세뿐만 아니라 우리 당과 치열하게 다투었던 김한길 전 대표께서 우리 윤석열 후보를 돕는 그런 대열에 참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양새가 훨씬 좋아진다. 모양뿐만 아니라 또 좀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 정당의 지지자 중에서 지지하는 마음이 였거나 아니면 좀 무관심한 분들이 봤을 때는 이제 윤석열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는구나. 특히 윤석열이 굉장히 포용력 있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을 다 안고 가는구나. 그러면 나도 뭐 지금 국민의힘에는 그렇게 썩 그 지지하지 않았지만 저런 모습을 보니 나도 지지해도 되겠구나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어느 정도 입말부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화합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표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예.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뭐 자신의 어떤 입지라든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김한길 전 대표께서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참여하셔서 또 예. 실질적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된다면 또 마다하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마다하지 않으실 예, 것이다. 이미 그 당 대표로서는 뭐 선거 운동 과정에 참여하고 활동해야 될 공간이 매우 열려져 있거든요. 특히 예. 우리 당의 그 젊은 세대를 위한 선거 전략이라든가 선거 운동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의 무한대의 참여 폭이 있는 대선에서 당 대표뿐만 아니라 뭐 어떤 누구도 다 받아들여서 함께 가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이 속된 김병준 말로 상임선대위원장 뭐 구성에 당연히 그분도 통찰력을 발휘해서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 분도 선대위에 참여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좋죠. 이게 근데 김종인 위원장과 좀 뭐랄까 갈등의 부분이 아닙니까? 이걸 반대하고 있는 것 근데 같은데. 이제 그걸 조정해 주는 방식은 이제 예. 대통령 후보자가 해야죠. 제가 보기에 윤석열 후보자를 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참을성, 인내심이 있고 또 좀 약간 미련하리만큼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예. 잘 판단해서 이끄는 능력이 탁월한 것 같더라고요. 고시 공부를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고 견디는 이건 디스인가요? 참고 견디는 그런 능력과 품성을 예. 갖추고 있어서 예. 지금 상황을 예. 답답해하거나 예. 또는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선대위를 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거 과정에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는 말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것은 사실은 좀 잘못된 일이죠. 이준석 당대표의 패싱 논란에 관련해서 언론이 자꾸 질문을 합니다. 언론이야 뭐 예. 싸움은 붙이고 흥정은 말리는 뭐 그런 속성이 있죠. 예. 그래야 뉴스가 되니까. 그러나 이미 흥정은 다 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예. 스스로도 할 역할이 많겠지만 또 지금은 대선 국면에서는 굉장히 그 역할이 필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대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은 대통령 후보가 해야 됩니다. 오늘 선대위 인선 발표는 권성동 사무총장 네. 한 명만. 그런다고 공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예. 이제 사무총장을 먼저 임명을 해서 우선 지금 약간 흐트러진 당 실무 조직을 전부 다 정비를 하고 예. 그다음에 다음 주 중반까지 해서 순차적으로 모두 완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의원이 청년 플랫폼 청년의 꿈 띄워서 어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왜 불행해진다. 네. 대통령이 되면 예. 윤석열 후보가 예. 대한민국만 불행해진다.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아니 의도가 아니고 홍준표 의원은 그렇게 직설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인기를 크게 얻은 분이거든요.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 자기가 대통령 되면 둘 다 구속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시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예. 젊은 세대들의 박수를 받은 분인데 예. 뭐 하루아침에 예. 그 태세 전환을
하기가 할 뿐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사실 우리 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도 있는 젊은 세대들이 그래도 홍준표 의원과 그 교감을 하면서 지금 그래도 당에 잔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당에 잔류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홍준표 의원과는 계속 교감하고 또 공감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제 홍준표 의원께서도 시간이 지나서 또 선대위 참여하거나 선대위 참여하지 않더라도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강한 분이기 때문에 저런 활동도 선거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활동도 윤석열 후보에게는 불리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게 이재명 후보에게만 가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홍준표 의원께서 이재명 후보를 도울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저는 뭐 홍준표 의원도 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지율 격차가 뭐랄까요? 좀 벌어지는 양상? 그렇습니다. 15% 안팎 정도 각종 조사가 그렇습니다. 그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2, 3주 가면 고착되면 힘들어질 것이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기껏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 또 무슨 고발 사주 사건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장동을 개발한 2015년으로부터 근 7, 8년 전의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잘못 해결해서 대장동 투기꾼들이 그대로 살아남아서 대장동 사건이 일어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서 이분들은 결국은 대선에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거나 미래의 대한민국 미래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후보 흠집내고 발목 잡기를 해서 결국은 또 한 번 생태탕 난동을 벌이는 걸로 이 선거를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자니 또 지지율이 아직도 좀 남아있고 또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인간적인 매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잃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현 정권의 어떤 실정이나 잘못된 유산도 떠안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차별화를 하려니 마땅치도 않고 지금 사실은 사면초가의 상태라고 봐요. 그리고 민주당은 돌파구가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돌파구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몇몇 검사들 동원해서 계속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볼까 뭐 그런 공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크게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고 뭐 검사들이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해도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면 한 4개월도 채 안 남은 것 같은데 변수는 이제 좀 사라져 간다 이렇게 보십니까? 결국 국민의 마음 속에 차기 대통령을 누구를 해야 되느냐 또는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되느냐 이런 정권을 그래도 한 번 더 연장해 볼 거냐 이런 판단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론이 이미 났다고 생각해요. 이미 결론이 났다. 그렇죠.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집권 세력이니까 동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자산이 있으니까 뭐 현금을 한번 뿌려본다든지 또는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세금 깎아준다 이런 사탕 발림을 좀 해본다든지 그런 장기술은 좀 부려볼 텐데요. 근본적으로 장기술? 이미 이 도도히 흐르는 정권 교체의 열망은 꺾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지금 그대로 가버리면 안철수 대표와의 무슨 합당이랄지 통합이랄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여유 있는 상태에서 고려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저는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내지 정치적 연대 특히 후보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권 교체의 열망을 얼마나 강하게 갖고 있는데 정권 교체라는 대의가 함께 품고 나서고 있는 안철수 대표에게
정권 교체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분의 또 생각, 그분이 정치하는 또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함께 이뤄가는 과정이 예. 또 다른 그 정치이자 윤석열 후보자의 정치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우리 지지율이 좀 높으니까 당신 지지율 낮으니까 그냥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갖고 가고자 하는 큰 목표는 결국은 대한민국을 좀 더 잘 살게 하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의에 동참하는 많은 분들은 함께 가야죠.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김프로의 정치학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